오늘 이란 핵협상 문제에 관련돼서는 내일 김태우 박사를 모시고 특집으로 좀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풀 텍스트를 정규제 뉴스 오늘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참 우울하고 1997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를 연상케 하는 또는 그것보다 훨씬 가혹한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고, 제가 오늘 그 풀텍스트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최고 행정법원에서 지난번 2차 구제금융협상 당시에 있었던 이행조건 등 국제채권단과의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와의 약속을 위헌이라고 판정하는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협상에는 보면 그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되돌려 놓아라 라고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들로 오늘 쭉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규된 뉴스에 시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가 살아날 것인지 오종근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켈의 빛나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대통령 사면 어제 발표했는데 소위 한국의 과잉범죄화 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이행조건 풀텍스트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같이 보실까요? (7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에 최종 타결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오늘 무기 프로그램의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관계자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협상문 이행 정도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석유 수출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중동 지역 핵무기 개발 억제라는 전략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현지 시간 13일 주식 상장 3년 3개월 만에 시가총액 2,5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S&P 500에 포함되는 상장 기업 중 최단 기록으로 구글이 세웠던 기존 기록 8년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입니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뉴욕 나스닥에서 전날보다 2.44% 상승해 주당 90.1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재방문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14.8%에서 11.6%로 하락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을 조사한 결과 1회 방문자 비중은 2011년 68.5%에서 2014년 79.8%로 증가한 반면 재방문자 비중은 14.8%에서 11.6%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체류기간도 2011년 10.1일, 2012년 7.5일, 2014년 5.7일로 줄고 있습니다. 한경원은 이에 대해 관광객 수를 늘리는 양적 전략에서 질적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단체 및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서 불법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9천만 원에 달한다고 산정했습니다.
피해 내역으로는 차벽, 경찰버스 파손 등이 있었고 경찰관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그렉시트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의 첫 번째 장애물이자 최대 장애물인 그리스 개혁조치 법안에 관한 표결이 아직 남아있고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지원을 늘릴지의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고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렉시트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그리스 문제는 오늘도 주요 토픽으로 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지금 15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 20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 뭐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되면 또 유로 정상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또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고 하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이 세월호 문제는 경찰에서 세월호 집회 측에 9천억 아닙니다.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어제는 뭐 팽목항 측에서도 이제는 좀 리본 같은 거 좀 없애달라. 또 그리고 뭐 낚시 금지 이렇게 써놓고 뭐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월호 문제는 이 어떤 정치 세력들이 들러붙어서 계속 악성으로 만들어가죠. 오히려 그 슬픔을 유족들의 그 슬픔을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위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폭로가 나오고 뭐 아주 뭐 말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러 조사를 안 하고 있다. 내년도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조사를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1년 동안만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이 뭐 좋은 뉴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좀 두려운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를 듣고 오정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가 잘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도 한번 내일 모레는 어떨까요? 지금 그 표분석들에 의하면 오히려 집권당, 시리자당 내에서 반대표가 많고 야당들은 오히려 지지가 많고 이렇다고 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엊그제만 해도 그리스 국민들이 야 우리 이겼다고 말이야 반대 오히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춤추던 그 젊은 애들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가혹한 구조조정안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정규제 뉴스 말미에 자세히 한번 풀텍스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이란 핵협상 뉴스를 들려드렸는데 지금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인가요? 예, 51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2차 폭락의 시작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개 그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늦게 뜨는군요. 이 화면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알자지라라든지 뭐 CNN이라든지 인터내셔널 뉴스들은 되게 톱 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는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13년 만에 타결된 핵협상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란 보수파들도 미온적이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말하자면 이 이란의 어떤 부상이라 그럴까 또는 국제 경제계의 복귀 이런 것들이 국제시장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무역 관계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우리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 몇 가지 더 모아서 2부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아나운서. 네, 2부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2016 대선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중산층 소득 향상과 월가 규제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뉴욕 뉴스쿨대 연설에서 노사 이익 공유 및 이를 통한 중산층의 소득 향상, 세금 경감을 내세웠고 대마불사의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을 규제 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월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힐러리노믹스로 볼 수 있는 이번 구상은 클린턴 전 장관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주요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 별도의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6시간에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은 회의에 회부되지 않아 이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길어지자 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놓고 모종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위원회는 합병 찬성안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시바의 회계 부정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도시바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영업이익 과대 계산 규모가 1,700억 엔, 우리 돈 약 1조 5,700억 원에 이른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도시바의 회계 부정이 다나카 히사오 현 사장과 전임인 사사키 부회장뿐 아니라 니시다 아스토시 전 사장까지 3대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계 부정의 배경은 이익 지상주의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경쟁업체인 히타치의 실적 개선을 의식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거래 정지를 신청했던 중국 상장사들이 거래 재개를 신청하며 정지 명분에 대한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태양광업체 하련솔라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신하지 못해 거래 정지를 신청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고 제약사 허난링 루이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고 거래 정지를 신청했는데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받기를 거부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시스 청 CLSA 중국 담당 전략가는 거래 정지를 신청했던 상장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으면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제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하나 넣은 겁니다. 중국 상장사들이 중국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거래제도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할 때는 상장기업이 우리 여러 가지 경영상 중요한 사정이 있으니까 주식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요.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이번 폭락 과정에서 1,400개 업체가 이게 거의 상장기업의 절반입니다. 1,400개 업체가 거래 중지 요청을 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그 경영상 중대한 주식거래까지 중단시켜야 될 중대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더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로 하나 들려드린 거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가 오늘 아침에 긴급히 모임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모임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인데 아마 국민연금에서 왜 우리에게 넘기지 않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직접 의결권 찬성 의결을 하기로 직접 결정했나 하고 아마 약간 시위성으로 아마 모임을 가졌던 것 같죠. 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근데 막상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는 찬성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 그래서 그 찬성 의견을 표명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미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무슨 투자위원회 안건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의견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찬성 의견이냐는 이제 지적들이 있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지금 좀 오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 느낌이고 14일자 오늘 아침자 정규제 칼럼에 보면 소위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책임이 없다. 왜 책임을 지지 않나 하는
제 칼럼이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러리 노믹스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제프 부시가 유력한 공화당 측의 주자일 것 같고, 이 힐러리 클린턴, 제프 부시는 4% 성장안을 내놓았어요. 힐러리 이제 감세, 중산층 소득 향상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아주 후보가 1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뭘까요? 아마도 공화당 후보들이 보기에 힐러리는 너무 약하다. 누구라도 나가기만 하면 힐러리한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더기로 이제 출마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